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살을 좀 빼주세요. 살이 왜 이렇게 안 빠집니까? 결국 이 다이어트 치료는 1단계는 결국은 식이요법, 운동요법, 인지행동요법 이 세 가지로 접근을 먼저 하죠. 어떤 약물들이 있는지 한번 좀 궁금하네요. 빼준다고만 예. 하죠. 기전과 함께 살짝 말하면 예. 뭐 대표적인 거죠. 뭐 그냥 네 가지가 있죠.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성분명 오르리스테트라는 제니칼이 있고 또 하나는 요새 많이 핫한 그 싹센다, 예, 리라글루티드라는 유일한 주사제죠. 그거 외에 큐시미아, 그 교감신경 흥분제인 큐시미아, 그리고 그 콘트라브라 그래가지고요. 어떤 우리 그 식이 먹는 것을 좀 억제하게 해주는 어떤 좀 향정신성 약물, 유사 약물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많이 시판되고 있고 장기적인 안전성이 검증돼서 딱 들어보기에도 뭔가 이렇게 작동하는 원리가 좀 다 다를 것 같긴 네네. 한데요. 네.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살이 찌는 게 많이 먹어서고 적게 움직여서고 또 먹은 게 다 흡수가 돼서잖아요. 우리가 말한 그 제니칼, 오르리스테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먹은 어떤 지방이 우리 몸으로 흡수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라이파제라는 우리 그 소화 요소가 있는데 그 소화 요소가 우리가 지방을 먹으면 지방을 그 패티 애시드로 딱 그 지방산으로 쪼개가지고 소장에서 딱 흡수를 시켜주는데 그 리파제를 억제를 해서 지방의 흡수를 30% 정도 줄여주는 약. 그러니까 그거는 작동하는 장기는 장내가 되겠네요. 그렇죠, 결국은요. 장내죠. 이게 예. 지방이 장내고. 흡수가 안 되면 계속 설사를 하게 되나요? 그 지방변을 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거 먹고 설사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또 변을 보면 이렇게 이게 둥둥 뭔가 기름이 떠 있는 있고 분도 삼겹살 있고, 많이 먹은 거죠. 예, 또 그런 분도 있고, 그래도 체중이 빠지고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약만 먹었을 때는 체중이 빠지는 효과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한 보통 3kg 정도 뺀다 그러고요. 그래서 운동 식이요법과 같이 병행을 해야 좀 효과를 보는 약이고요. 네, 근데 복용이 편하니까 많이들 쓰죠. 알약이에요? 네, 알약입니다. 네, 그렇구나. 그 싹센다는 뭐냐? 결국은 그게 그 싹센다가 요새 가장 핫한데 주사예요. 주사로 이렇게 배에다가 찌르는 건데 이슐린처럼. 아마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요새 펩타이드가 핫하잖아요. 예, 예. 바이오. 예, 예. 네, 바이오 생물학적 제제인데 우리 몸에서 글루카곤이라는 물질이 나오고 글루카곤하고 모양이 비슷한 펩타이드 물질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몸에 넣어주는 건데 효과가 뭐냐면 식욕을 억제해주고 우리 몸에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천천히 소장을 따라 내려가게 하니까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고 단독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단독으로 썼을 때 한 6에서 한 7kg까지 빠진다 돼 있고 제 환자한테 썼을 때 거의 뭐 한 30kg 뺀 적도 있어요. 물론 고도 비만. 예, 고도 비만인데 막 같이 노력을 하고 해갖고 뺀 적이 있었고. 근데 딱 들었을 때 주사제라고 그러니까요. 네. 먹는 약에 비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얼마나 자주 주사를 맞아야 되나요? 매일 맞아야 돼요. 매일이요. 그래서 그게 네. 약점입니다. 근데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많이들 정말 많이 씁니다. 가격이 비싼데도. 아, 예. 그리고 또 요새 또 그 약제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건 그 큐시미아. 그게 큐시미아가 뭐냐면 펜터민하고 토피라마이드라는 어떤 교감신경 항진제들을 섞은 거거든요. 그걸 먹으면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서 좀 더 많은 에너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니까 좀 더 심장도 조금 더 빨리 뛰게 되고 땀도 더 많이 나게 하고 같은 활동을 해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시켜서 이 체중을 빼게 하는데 이게 효과가 좋아요. 막 우리가 흥분돼 있는 그런 느낌인가요? 근데 그 정도까지 하진 않고 살짝. 그러니까 살짝 너무 들떠 있는? 흥분되면 안 되니까. 네, 이거 살짝 중요한 듣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큐시미아를 어떤 조절이 잘 안 되는 고혈압 환자들이 그냥 먹으면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혈압 환자들은 약을 먹어서 혈압을 조절하고 먹어야 되는 거죠. 큐시미아가 단독으로 썼을 때 거의 10kg 이상을 뺀다 그래서 네. 굉장히 효과가 네. 많고 또 많이 찾고 있고 먹는 약이니까 좋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다 보니까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 부담에 대한 부담이 좀 의사들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쓰는 데는 좀 압박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싹센다 처방을 많이 그러니까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네요. 그렇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옛날에 그 마약,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나 또는 뭐 담배 중독 또는 뭐 도박 중독할 때 쓰던 치료 약물인데 날트렉손하고 뷰프로피온이라는 금단 그 치료 약물들을 용량을 줄여가지고 먹이면 또 이 식욕이 억제된다.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콘트라브라는 약으로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과식하는 것도 하나의 중독의 일종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그렇죠. 면인가요? 예, 그렇죠. 음식이 붕어죠, 타보니까 붕어. 계속 예, 먹으니까. 있으면 먹는다. 근데 이제 잘만 이용하면은 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네. 있는 이런 약들이지만 사실 약은 뭐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다 있고 또 독이잖아요. 어떻게 잘못 먹으면. 그렇죠, 잘못 먹으면 독이 되죠. 근데 이 그 살 빼주는 약을 먹고서 부작용을 겪었다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있어요 주변에. 어떤 부작용들이 좀 있을까요? 모든 약들이 일단은 부작용이 발생하면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구역질, 오심, 구토, 울렁울렁. 소화장애. 예. 그 제니칼은 한 먹은 사람들이 한 40% 정도에서 구역질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고요. 싹센다도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반드시 이 약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싹센다 같은 경우는 췌장 질환이 있는 분들, 췌장염의 과거력이 있거나 과음하는 사람들은 싹센다는 맞으면 안 되고요. 네네. 또 모든 약들이 콩팥에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만성 신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큐시미아 같은 약은 교감신경을 흥분을 시키기 때문에 어떤 녹내장이 있거나 또는 임신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는 뭐 조절 안 된 고혈압이 있거나 이런 또 심혈관 질환에 대한 걱정이 과도하게 높은 분들은 또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잠도 좀 잘 안 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간질 발작도 올 수 있고 수면 장애도 올 수 있어요. 물론 이렇다 그래서 뭐 이게 부작용이 잘 오는 건 아니고 낮습니다. 낮은데 올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살이 좀 많이 빼고 싶고 간절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약을 먹으면서 내가 어느 정도는 뺄 수 있겠지 좀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은 또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고 다이어트를 할 때 목표라고 그래야 되나? 기대되는 감량을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좀 괜찮은 거예요? 이게 건강에도 사람마다 나쁘지 다 다르죠. 뭐 어떤 사람은 좀 50kg 빼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30kg 빼고 어떤 여자는 싶어요. 저는 살은 딴 데 빼고 이 종아리만 한 10kg 빼고 싶어요. 부위별로 너무 다 달라요. 천차만별인데 결국은 의학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보통 빼려고 하는 사람 체중의 한 10% 정도.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한 10% 정도 체중을 감량하면 혈압이나 혈당이나 뭐 고지혈증 같은 어떤 내분비 대사적으로 개선이 되고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합병증이 낮아지더라. 라는 여러 논문의 근거를 통해서 나온 거고요. 살 빼는 속도도 나와 있어요. 일주일에 한 0.5에서 1kg 정도씩 빼서 6주에서 12주 정도 빼다 보면 그 목표를 이룬다. 너무 급속하도 안 되고 네. 이제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빼는 사람은 없죠. 건강을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예. 건데 욕심이 또 그렇지가 않단 그렇죠. 말이죠. 한번 했다면 요즘에 이제 처방이 되고 있는 4가지 약에 네.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즘에 아직 시판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요즘에 뭐 삼상에 있다든지 뭔가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약물들도 좀 있나요? 지금 비만이 비보험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12억 명이 비만이고 또 미국 같은 나라는 뭐 비만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정말 제약회사나 연구기관에서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아마 지금도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약제들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정말. 근데 그래도 요새 그래도 뭐 논문이나 문헌 검색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핫한 게 펩타이드 계열 바이오 약품입니다. 아까 싹센다랑 유사한 예, 그런 싹센다 같은 거 예. 바이오 그 펩타이드라는 게 우리 몸속에 있는 특정 성분을 갖다가 뭐 인위적으로 합성하거나 추출해서 그걸 넣어줬을 때 그거의 효과로 인해서 비만을 억제한다는데 뭐 문헌들 보다 보니까 어떤 펩타이드 계열의 약물인데 그걸 주사를 넣게 되면 지방 세포의 혈관 생성을 억제해서 지방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주는 이런 ペプタイ드가 개발 중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몸속의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펩타이드 물질들이 개발돼서 뭐 동물 실험 중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아마 바이오 쪽으로 무언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마 펩타이드 계열의 약물이면 아무래도 그것도 싹센다처럼 주사제로 아마 처방될 그렇죠. 가능성이 크겠네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어떻게든 먹어서 해야 아, 되는데 예.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펩타이드라는 게 2개 이상의 아미노산을 합쳐놓은 물질이기 때문에 고분자예요. 먹었을 때 소화관을 견디지 못하고 다 분해가 돼버리기 때문에 소화가 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주사로 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만 있다면 아주 편하게 비만을 관리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 나오는 약들을 비롯해서 지금 나와 있는 비만 치료제를 뭐 복용을 하고 살을 뺀다 치면 그게 이제 언제까지나 약을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럼 그게 잘 유지가 돼야 될 텐데
그게 유지되는 사람들이 많나요? 어떤가요? 또 다시 선생님 찾아가나요? 보통? 이게 참 어려운데요. 네. 다이어트로 살을 쫙 빼요. 네. 원하는 것만큼 쭉 빼겠죠. 뭐 한 150kg 된 사람이 한 90kg, 80kg 쭉 빼거나 뭐 100kg가 70kg까지 빼요. 성공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뤄요. 그리고 그 몸무게를 평생 유지하는 사람의 비율이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우리 돈 들여서 뺀 건데 잘 참아야 될 텐데. 10%. 10명 중에 5명 되지 않을까요? 10,000명 중에 5명만이 자기가 뺀 몸무게를 그대로 유지한다. 저는 상당히 낮게 해서 10%가 제가 말씀드린 네. 건데요. 그러면 일단은 몸무게를 빼요. 네. 빼서 다시 쪄요. 네. 요요 현상은 일어나지만 쪄도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의 비율은 또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넘어가진 않고. 네. 예. 찌긴 찌는데 그래도 심하게 찌진 않고 정상 체중의 범주를 유지하는 적게 잡아야 될 것 같아. 네. 왠지 예. 한 5%? 10%? 1%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냥 요요는 과학이다. 빼면 반드시 찐다. 이건 진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게 저 살 빼고 얼마를 유지하면 저 안정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안정기 없다. 무슨 안정기냐? 방심하면 바로 찐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먹다 먹으면 찌고 운동하다 안 하면 찌는 거고 약 맞다가 안 맞으면 이거 찔 수밖에 없는데 안정기가 어딨냐? 안정기는 이렇게 지금 노력하던 거를 안 하고 그냥 살아도 안 쪄야 안 되는데 쪄야지 안정기지. 그게 없다 그냥. 그래서 개념은 평생 다이어트, 라이프롱 다이어트. 그러면 아예 그 비가역적으로 네. 몸 안을 바꿔주는 거지. 예를 들면 이제 밥통이 이만하면 밥통을 줄여준다든지, 뭐 더 이상 못 먹게 수술을 해준다든지. 그게 수술이죠. 그러니까 있죠, 그런 그런 거 것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비만 수술로 많이 했던 게 그 위 밴드로 복강경으로 해서 위를 갖다 밴드로 꽉 묶어가지고 많이 못 먹게 하는 거였는데 그게 생각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부작용도 많고.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밴드 수술을 거의 안 해요. 안 하고 요새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위를 갖다가 그 위에 그 대만 부위라는 부위를 잘라요. 이게 지갑처럼 잘라갖고 지갑처럼 이렇게 해서 붙이는 위의 용적을 줄여주는 수술을 많이 하고요. 예, 그리고 이 식도의 괄약근은 유지를 시키고 식도 일부분을 잘라서 바로 소장으로 연결하는 그래서 먹자마자 최대한 빨리 소장으로 들어가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의 수술을 많이 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요새 비만 수술의 가장 그 패러다임입니다. 근데 그건 효과가 확실해요. 하고 나서 그냥 특별한 거 없이 그 수술 후에 식사량이 줄어서 거의 20-30kg 빠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혈당 개선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그런 수술들은 주로 뭐 그 체질량 지수가 40 이상이거나 또는 35 이상이면서 당뇨나 고혈압 같은 심각한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하고요. 효과가 좋다고 나는 예뻐져야지 하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왜냐하면 아닌 거네요. 그게 부작용이 꽤 있어요. 일단은 아무리 해도 수술을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장 유착이 올 수 있고 또 위를 용적을 줄여주게 되면 결국은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식도염도 잘 오고 또 그 담낭 질환, 담낭 결석도 잘 생기고 또 아주 뭐 다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우울증이나 이런 게 온다는 보고도 있어서 정말 조심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질환이 있는 분들. 네, 그렇죠. 그렇죠. 좀, 예. 네. 예. 근데 이렇게 어떤 아주 고도비만 때문에 수술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그 효과를 유지하는 건 그분들은 또 어떤가요? 다시 또 이렇게 많이 고도비만 수술하면요. 일단 그거는 생각보다 효과가 좋은 게 식사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도. 네. 그래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질환 치료. 그래서 위험과 이익을 다 비교해가지고 조심스럽게 결정을 하죠. 근데 이제 계속 빼는 얘기만 하니까 좀 그런 게 사실 우리가 먹는 게 즐거움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제일 행복하죠. 행복이죠. 좋은 사람하고 맛있는 거 먹는 그건 것처럼 행복이죠. 행복한 예,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그 약간은 조금 통통하신 맞아요. 분들이 예. 더 행복하다. 네. 근데 그게 건강적으로도 그 더 좀 건강하다든지 좋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연구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비만의 역설이죠. 근데 한국인의 어떤 사망률을 다 비교했더니 체질량 지수 23에서 25까지인 사람들이 사망률이 제일 낮더라. 약간 통통한 게 건강하다. 라는 화두를 딱 던졌고 좀 아쉽게도 그걸 뚱뚱하다고 건강하다 말할 수 없는 게